전국의 특수학교, 특수학급에는 과잉 또 돌발 행동을 하는 장애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수교사들은 이러한 학생들로부터 폭언과 또 폭행 등을 당하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마땅한 지원책은 딱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들은 보다 세부적이고 특화된 교권보호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꾸준히 내오고 있는데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특수교사들의 현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전국특수교사노조 장은미 위원장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 장은미입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네. 스승의 날이면 저도 선생님들께 꽃도 드리고 감사 편지도 쓰고 선물도 작게나마 마련해서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 작은 선물 하나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고들 하는데 실제 학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도 간혹 아이들이 편지나 카드를 써오거나 색종이를 접어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고맙죠. 예. 왜냐하면 또 우리 아이들이 글씨나 그림을 써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뿌듯한 일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 많은 교사들은 스승의 날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특별한 행사를 하는 특수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고요.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간혹 교직원들끼리 수고했다고 서로 위로하는 차원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교직원들에게 커피 한 잔씩 선물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게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겠네요. 서로 격려를 오히려 하는 그런 스승의 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수교사의 교권 침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활동 과정에서 상해를 교사가 입어도 그 피해 교사가 적절한 보호와 또 보상 조치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님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특수교사 생활을 하면서 상해를 입지 않은 교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해를 교권 침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물론 실제적으로 교권 침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행동들을 좀 도전 행동이라고 좀 부르는데요. 예. 이 도전 행동이 교육 활동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돌발적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교사 자신이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돌발적인 행동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다 보니 상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력 손상이나 뼈가 부러진다거나 인대가 파열되는 좀 심한 상황에서부터 물리거나 맞아서 큰 멍이 드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이런 상해뿐 아니라 저희가 물질적 손해도 많이 있는데 쉽게 네. 안경이 부러지기도 하고 목걸이나 액세서리 같은 그런 것들이 잡아당겨서 파손되거나 예. 교사의 옷을 잡아당겨서 찢어지거나 늘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저희 교사들이 교사에 대한 이 적절한 보호나 보상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이 아니면 저희는 병가 조치도 내기 힘들고요. 치료도 거의 자비로 이루어집니다. 물질적인 손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교권 침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아이들의 특성으로 인한 도전 행동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아무래도 좀 물질적인 손해도 있을 것이고 좀 신체적으로 다치시는 경우도 간혹 생기는 경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말씀 치료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예산에 충분히 다 잡혀 있고 대체 인력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보호 활동이라는 건 대부분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런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보상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일들 전부 이제 교사 한 분이 그 교실에서 이제 다 감당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이거 하소연하실 곳이라도 있기는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소연합니다. 예. 저희 특실교사들끼리 하소연하고요. 저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그냥 털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그런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에도 얘기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얘기를 해도 학교나 교육청이 해줄 수 없다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전 네. 행동으로 인해서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제 교사가 판단하기에 분명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조차도 저희 음. 특수교사들은 교권보호위원회 자체를 못 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오히려 네. 체념을 하시고 그냥 서로 네. 하소연하시고 격려하시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참아내시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저희가 그냥 교보위라고 부르는데요. 예. 원래 교사가 교보위를 요청하면 이제 의무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는데 뭐 저희들이 설령 교보를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장애 학생인데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아니면 예. 너희 특수교사인데 특수교사가 그 정도는 당연히 참아내야지. 왜 그걸 가지고 교보위를 개최해라는 그런 것까지도 대답들을- 특수교사들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그 모든 선생님들 다 힘드시겠지만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좀 체격이 큰 경우에 그 도전적인 행동을 좀 거친 네. 행동을 하게 되면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에 대한 뭐 대비 매뉴얼, 대응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 신체적 조건은 정말 이건 무시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뭐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체격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여교사 입장에서는 조금 위협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서는 교원 간에 서로 이제 배려를 해서 뭐 남학생의 경우는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인 경우는 뭐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담임을 맡아주시죠. 예. 그리고 불가피하게 여교사가 좀 체격이 큰 학생의 담임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 같은 걸 만들어 놓거나 뭐 급할 때는 옆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일괄적인 어떤 매뉴얼이 있기보다는 그냥 학교 내 자구책으로 나름 대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인 거죠. 예. 네. 그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민원, 학부모들의 민원도 도를 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저희도 뭐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네. 특수학교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뭐 요즘 학교 현장 전반에 워낙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나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5월 10일 날 저희 교사노조연맹이 발표한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 중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한 70%, 네. 그다음에 교사 4명 중 1명이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일반 선생님들조차 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의 끝판왕은 저희 특수교사들이라고 하세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좀 다른 점이 저희는 교육활동 중에 우리 아이들과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거든요. 네네. 손을 잡고 뭐 과제나 작업을 수행하고, 그렇죠. 예. 또, 네, 몸을 잡아서 체육 활동을 하고 이렇게 신체적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요. 뭐 아이들이 바닥에 들어 누웠을 때 아이를 일으킨다던가,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할 때 또 몸으로 제지를 한다든가 하는 네네. 그런 또 신체적 접촉도 있고요. 아이들의 도전 행동, 위기 행동 시에 저희가 몸으로 막고 또 때로는 팔을 붙들어서 제지를 하는데 이런 신체적 접촉이 저희는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다 교육활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도전 행동을 보일 때는 교사도 이제 순간적으로 아이들을 막기 위해서 신체 부위를 잡거나 혹은 뭐 팔을 잡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간혹 아이들이 팔 주변에 멍이 들거나 또 막는 과정에서 교사의 손톱에 아이들이 좀 긁히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사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선생님들 꽤 계세요. 실제적으로 고소까지 이어져서 지금 현재 재판 중이신 선생님들도 꽤 있으시고요. 그렇군요. 네. 도전 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특수학교나 네네. 특수학교에서. 그렇다면 이제 더더욱 이러한 우발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예상이 충분히 되는 그런 도전 행동의 상황에 대한 예방책들, 교육 활동 중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교권을 보호할 지원 대책이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도 하게 그렇죠. 되는데 어떤 네. 대책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런 상황 자체를 줄여나가는 게 첫 번째 예방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행동을, 이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이들의 행동을 분석해서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걸 행동 중재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급 혹은 학교의 학생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우리 애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예. 계획을 수립해서 이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
우선 학급 정원수를 적어도 법정 정원수에 맞추어야 되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 이런 도전 행동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데 발생한 뒤에 우리 교사들을 좀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이나 좀 정신과 치료 또 예.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을 시간, 비용을 좀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각 시도마다 이런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매뉴얼 자체가 없을 겁니다. 저는 전국 어디도 없다고 단언을 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교원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울과 충남 딱 두 군데만 있어요. 보장 내용 보면은 뭐 교육활동에 물질적인 손해 비용을 지원을 하고 예. 교육활동 상해 치료비를 지원해준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선 교보위를 열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교사는 교보위 개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활동 자체로 불가피한 손해와 상해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뭐 이런 배상 책임 보험이 있어도 저희에게는 완전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법정 정원수라도 지켜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학급당 학생 수,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원 부족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초등, 중등도 그렇고 뭐 고등도 다들 이제 교사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특수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장애 학생은 2020년 통계에 10만 4천여 명으로 2020년도 9만 5천여 명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그만큼 늘지 않아서 현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과밀인 상황입니다. 특수교육법을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은 4명, 초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으로 딱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는 법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뭐 10명까지도 배정되는 학교나 학급도 많이 있고요. 이게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대안이 그러다 없어서요? 보니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많이 과밀이 되면 결국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특수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특수교육은 우리 아이들 장애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개별화 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럼요. 학급이 과밀이 되면 이게 더 이상 개별화된 특수교육이 아니라 그냥 집단적 교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도전 행동 중재와 같은 생활지도는 거의 시도하기 너무 벅찬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교원 부족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교육활동 시간 부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당장 필요한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우리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전하고픈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저희들끼리는 특수교사는 제자가 없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일반 학생처럼 스스럼 없이 언제든지 감사를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일반 교사들에 비해서 저희는 스승의 날이 주는 의미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 성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승의 날 의미를 이제 스스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모든 특수교사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전해주십시오. 선생님들 지금껏 잘 해오셨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눈에는 우리 애들이 가장 이쁘죠? 이쁜 우리 아이들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끼리 자축하고 위로했던 스승의 날인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외쳐봅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많은 선생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위원장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